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그 유근일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가두려고 가두리 양식 작전을 벌였는데 이거 좀 물음표를 좀 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보와 야당의 후보가 겨우 지지율이 1%, 2%, 3%, 소위 국민의힘 지지율을 포함해서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 내지 3%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시건방지게도 이준석이가 버스 놓치지 말라 하고 그냥 당대표 되자마자 그냥 엄포를 놨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이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율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또는 야권에서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을 능가는 못해도 적어도 5% 되는 사람은 국민의힘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5%라는 것이 마의 5%입니다. 5%가 넘어가면은 진정한 대선 후보로서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5%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은 5%를 훨씬 넘어가지고 원래부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당하겠다는 그 주인격인 자기의 홈그라운드를 찾겠다는 그리고 나갈 때 내가 무소속 공천을 안 줘서 떠나지만 국회의원이 받게 돼서 내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당원들한테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한 분이 홍준표입니다. 걔 못 들어오게 그를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에서 김종인과 주호영은 그를 입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복당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은 대선 지지율 5%를 마의 벽을 넘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이죠. 홍준표는 지금 무소속이니까. 그러면 홍준표를 데려다 놓고 키웠으면 그대로 놔뒀어도 그 사람 지지율 적어도 15%, 20%는 지금 넘어갑니다. 단연코 3위는 됐습니다. 3위 또 이재명과 다투다가 이재명을 능가하고 또 윤석열과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처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유근일 아마 그 편집국장, 과거에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 하던 그 날카로운 소위 그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세력이 지금 함께 그 내부에서 부족 싸움에 매몰되면 대한민국 끝난다 하고 위기감을 내보였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정치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란 말은 아주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멸망 같은 종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종말이 지금 또 오고 있다고 하면은 과장일까라고 유근일 언론인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통령마다 모조리 다 혁명과 감옥을 만난다면 그런 정치사, 그거는 종말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박정희, 전두환 대규모 민주화 저항 앞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분들의 역사적 어떤 업적은 대단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더 급진적인 혁명에 먹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혁명,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혁명,
당하지 않을 마지막 혁명 정권이라고 자처했을 문재인 정권도 또 하나의 구체제로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 자, 멀리 둥둥 이제 보내는 세월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떠나가고 있다. 발버둥을 치고 있어도 검수완박하고 체제를 시스템을 아무리 가동을 시켜도 어차피 떠나가는 김삿갓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 진보가 나와야 할 때인데 훨씬 나은 이런 여망이 최근 보수 진보 양쪽에서 급격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현상 이면의 역설적인 정서가 그랬고, 이준석 현상은 아주 따분하고 맞대가리 없는 국민의힘 관성에 대한 식상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준석 속칭 말해서 돌풍, 거기에는 작전 세력의 바람몰이가 있었다. 여당 쪽에 역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발상을 뛰어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래, 차라리 36세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소위 우상 파괴적 충동이 또 작용한 점도 있었을 거고, 결국 이준석 댐댐을 좋아할 이유는 없더라도 그의 파격이 심심한 보수의 기사되기를 후려갈기길 바랐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지금 유근일 언론인의 그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진보 쪽에서도 난리가 났죠. 소위 진보란 건 말이 진보지 뭐 좌파죠. 좌파, 우파. 자, 문재인 쪽은 전부 좌파입니다. 이쪽은 문재인을 반대하는 쪽은 우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진보는 무슨 진보예요? 그럼 여기는 퇴보란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용어를 선점을 해버렸다는 것 뿐이지 무슨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소위 좌파 쪽에서는 전남대 86학번으로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광주 자영업자 배운천 대표가 서울대 82학번으로 또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소상공인 하문경 대표, 아주 그 시대 80년대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주사파들의 운동을 그 극렬적인 반미운동을 했던 바로 하문경, 그 유명했던 하문경 대표 두 사람 운동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난리를 쳤다 해가지고 그거 전부 사기다. 사기를 했다. 국민은 사기를 당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는 사기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이죠. 강남이라는 구름 위에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사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렸다. 또는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는 건데 왜 이 욕구를 부정하나? 이처럼 맥빠진 보수와 무지막지 좌파에 대한 생활 현장의 반란, 이미 시대적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정계도 좌파 정계도 지금 큰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묘한 게 국민의힘 주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류의 그 주류. 보수인 척하면서 보수 자유우파로 분류되기를 거절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수는 보수라고 큰소리치고 자부심을 갖고, 자유는 자유라고, 자유파라고, 보수 자유우파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컷 누리면서 자전거도 타고 싶으면 따르릉 하고 쇼도 하고 별것을 다 자기들의 자유우파로서, 보수 자유우파로서 실컷 놀고, 또 비트코인도 실컷해서 돈도 벌어보고 자유롭게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자유, 우파, 보수 그렇게 불려지질 싫어하는 것 사죄를 한다? 그거는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들은 중간쯤에 있다 이거죠. 중간쯤에 있다 이거죠. 중도다 이거지. 좋은 것은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복잡하게 됐습니다. 골수 주사파들, 또 정말 미칠 정도로 미쳐버린 그 탈레반들. 그런데 이제 이들 골수 주사파하고 미친 탈레반들에게 주눅 안 들겠다는 송영길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송영길도 어차피 과거에 주사파 아닙니까? 친중국파고. 그런데 좀 다른 이제 저항파들이 생겼습니다. 또 양정철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수족이었다는 양정철도 이제 조국 털어내고 문 대통령 뛰어넘자는 그런 포고문을 발동했습니다. 자, 이재명 보십시오.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는 좋다. 하려면 해봐. 내 맘대로 내 살림 차리겠어. 하는 이재명. 또 추미애 한번 보십시오. 추미애가 느닷없이 나섰습니다. 보수에서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좌파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하고 조국입니다. 그들은 아주 고마운 보배들입니다. 이유는 윤석열을 우뚝 서게 만들었고 그들이 좌파의 그 좌표가 저들이었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 국민들이 이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주사파 운동권들은 모두가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 2022년에 휩쓸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국 정치란 거는 정말 이러한 복잡 다낭한 이런 것을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전체주의, 극좌파가 아닌 민주적인 소위 좌파가 각기 신주류로 들어서면은 좋으련만 양쪽 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것. 그렇다면 대선 2022년까지는 앞으로 정권 교체 세력의 경우에 어떤 정말 복잡다단한 그 정국이 펼쳐질지 또 펼쳐야 할 것이 걱정입니다. 어제 그거 보십시오. 마타토를 해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폭로한 장성철이라는 자. 그자가 우파를 정치평론가 있네 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폭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허물어뜨리고 홍준표를 또 그 내용에 또 끼워넣어서 홍준표를 디스를 하려고 흠집을 내려고 두 사람을 흠집을 내놓으면 결국은 누가 이기겠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죠. 그자가 어저께 그런 윤석열 파일, X파일 나도 봤다. 윤석열 대통령 되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만불순하고 되먹지 못한 그 말버릇을 한 그자가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과거에 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김무성이 오해를 받게 됐다.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것이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치 공작이냐.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김무성은 아주 엄격하게 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2년 전에 18년 3년 전에 3월 달에 보좌관을 하고 떠나고 나니 얼굴 본 적 없다 하면서 일철 관계없음을 아주 대국민 천명을 해서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김무성이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그와 같은 어설픈 정치 공작을 벌여서 윤석열 총장을 응? 낙마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을 한 그 장성철이라는 자, 그 배우는 심증은 가되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치 공작의 공작자임에는 거의 심증이 확실히 간다. 왜? 근거가 없다. 자기 말로 근거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홍준표 흠집 내고 윤석열 흠집 내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그자가 정치평론가였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어설픈 정치 공작이 치밀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파들이 드디어 그러니까 내부 부족 싸움에 이제 매몰되게 됐다는 바로 그러한 지적.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2022년 또 대한민국은 끝이 됩니다. 이게 싫으면 정권 교체 쪽 각 파는 후보 단일화에 입 닫히고 응해야 됩니다. 단일화 후보를 만들 때까지 정권 교체 계열들 사이엔 밀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막아선 자는 역적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역적으로 규정합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그 비반헌법 세력들을 그들에게 권력을 주도록 만든 자는 소위 반헌법 세력에 손을 들어준 자는 분열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게 버스 놓치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를 갖다가 이 가두리 양식장 그 정비도 안 된 가두리 양식장 국민의힘 플랫폼 자격이 지금 현재 있냐 없냐 하고 논리를 따지고 있는 그 관리 능력도 검증도 안 된 이준석이가 바람 타고 와서 지금 윤석열을 가두려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NO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 8월에 버스 떠나니까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NO 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이 이준석 버스는 떠나고 만다. 그게 안 떠나면 버스가 아니잖냐. 강경하게 그럽니다. 또 대선 제1주자를 향해서 시금방지게 36살짜리 바람 타고 들어온 윤석열 바람 타고 들어온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선 주자 1위를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니 뭐니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지금 당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리가 되겠죠. 윤석열, 최재형 같은 입장들이 제3당을 만들 계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권 교체 세력 전체를 담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에 바로 낚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점을 유근일 그 언론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정권 교체 세력 전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에 바로 낚여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가두리 양식청에 가서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속셈에 따라서 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밖에서 정권 교체 그런 어떤 대우를 갖다가 편성하고 그 대형을 만들고 작전을 하고 편성을 해서 그걸 설파를 하면 됩니다. 당분간은 밖에서 정권 교체 대형 소위 말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해야 된다.
이 대형이 바로 우파, 중도, 기타를 아우르는 공정상식연대입니다. 이렇게 아울려지는 국민의힘처럼 그런 중도를 언답시고 자유우파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자유우파를 견지하면서 중도를 견인하는, 중도를 끌어안는 그런 형식의 바로 이 과정이 대한민국 살리기를 할 수 있다고, 또 국민을 단일 전선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근일 언론인과 저는 생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읽고 소개를 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함께 담아봅니다. 중도를 언답시고 중도로 간다고 난리를 치고 구슬 쳐봤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다 망에 쓰러졌습니다. 중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도는 눈치꾼입니다. 여기 볼까 저기 볼까. 그러나 중도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이란 중도 세력이, 국민들 중에 중도 세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렇게 국민의힘에도 식상한 사람들, 저쪽 민주당에 식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방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중도를 향해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윤석열, 최두영, 최재형, 또 이런 분들, 김동연, 또 밖에서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는 복당을 해서 그 당을 바로 플랫폼 정당화 할 수 있는 상징적 대선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 단일 대우로 안과 밖이 전부 다 합쳐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 그러한 위대한 정치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유우파를 견제하고 자유우파를 버리지 말고, 중도를 언답시고 자유우파를 버리지 말고 자유우파를 지키면서 중도를 끌어당기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살리기 마지막 혼신을 다하는 단일대우, 단일전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강국, 과거의 대한민국 초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강건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엄연한 역사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권 단일화입니다. 정권 교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